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관세를 시작하게 됩니다. 2월 4일부터 들어가는데요. 미국이 한국에도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이번에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응을 보면서 시나리오를 준비하면 됩니다. 캐나다는 이번에 즉시 보복을 하기로 했는데 미국과 관세 전쟁을 한 나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볼 수 있겠죠. 그걸 보고 나서 판단해도 충분합니다. 시간은 있어요. 미국이 이웃 주민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25% 부과한 거는 굉장한 파급력을 일으킬 겁니다. 오랫동안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경제 공동체로 생각했었거든요. 무관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미국이 단단히 화가 난 거죠. 캐나다와 멕시코한테 펜타닐 중국에서 받아와서 유통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는데 두 국가가 별다른 조치를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트럼프는 몇 달 동안 언질을 하면서 계속 시간을 줬는데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관세를 부과해서라도 다음 단계로 돌입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우유곽 던진 애를 찾아서 반을 휘저으니까 여기 우리 반이니까 나가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했던 햄버거가 멕시코의 상황인 것 같아요. 대충 무마시켜 보려고 했는데 트럼프의 관세 25% 공격에 휘청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보면서 위기를 넘어갈지 전략을 짜야 되는데 트럼프한테 옥상으로 따라오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한국은 권상우가 아니에요. 어떻게 대응할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새로운 거래처 사장님이 부임해서 왔는데 굉장한 또라이가 하나 왔어요. 거래처 사장들 모욕 주고 거래처한테 줬던 혜택들 다시 돌려내나 이렇게 말하고 있고 갑질과 폭언도 하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랑 거래 안 하면 우리 회사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랑 딸린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맞서 싸우는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역사에서 많은 교훈을 주는데 적대국이 굉장히 강성할 때는 맞서 싸우면 안 되고 화친을 맺는다던가 하면서 우리도 힘을 기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래처 사장을 감동시키거나 우리 회사가 가진 중요성을 잘 이해시켜야 되겠죠. 거래에서는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내고 내가 그것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이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봐요. 미국이 관세 25%를 부과하니까 캐나다도 미국 상품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캐나다는 2월 4일부터 우선 적용을 시작해서 226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이 대상이 될 겁니다. 품목을 보니까 미국산 맥주, 와인, 식품, 의류, 가전제품 등이에요. 이럴 경우에 캐나다도 인플레 타격을 크게 받을 것 같아요. 멕시코도 보복관세를 예고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습니다. 무역 구조를 보면 다른 나라들은 공산품을 미국에 수출하는데 미국은 큰 소비국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 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사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산 제품들은 대체재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생활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침에 아이폰 알람음으로 깨고 에스티로도 화장품 바르고 질레트 면도기로 면도하고 언더아머 티셔츠 입고 나이키 신발 신고 테슬라 몰고 회사 가서 주차한 다음에 1층에서 스타벅스 커피 사서 들어가죠. 회사에서 구글로 뉴스 검색한 다음에 MS 오피스로 작업하고 아마존 클라우드에 저장을 합니다. 퇴근하고 도미노 피자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들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박혀있죠. 대체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미국산 제품들은 브랜드가 강력해요. 반면에 다른 나라 제품들은 미국에서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가격에 민감하고 대체가 쉽죠. 그럼 관세 보복 전략을 쓰게 되면 지는 게임이라는 거죠. 트럼프가 이것도 생각 안 하고 관세 부과 전략을 쓰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2017년부터 관세를 무기로 쓴 관세 전쟁의 신이에요. 그것도 어느 나라 상대로 관세를 부과했냐면 그때 가장 기세가 좋았던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은요 증시가 많이 붕괴됐죠. 2018년에 33,000이었던 항생지수가 이제 2만입니다. 코스피 지수로 치면 당시 2,600이 고점이었는데 현재 코스피가 1,600 정도 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응 조치를 예고했는데 보복관세가 될지 모르겠어요. 펜타닐을 파는 거는 중국 문제가 아니라 이걸 사는 미국 문제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관세의 원인이 된 펜타닐의 책임 소재를 흔드는 전략이죠. 이 전략이 트럼프한테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수입국 1, 2, 3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과 미국 거래에서 엄청난 무역 흑자를 내고 있죠. 미국은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고 있고요. 서로 관세 전쟁을 하면 누가 유리할까요? 멕시코의 수출 비중 80%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사줘야 멕시코 경제가 돌아가는데요. 반면에 미국 수출 비중에서는 멕시코는 16%예요. 비중이 5배나 차이 나죠. 관세 전쟁을 하면 멕시코는 올해 인플레이션율이 2.3%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GDP는 2% 하락하고 자동차랑 농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요. 대규모 실업자와 기업 부도가 예상됩니다. 캐나다는 수출 비중 76%가 미국인데요. 캐나다도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죠. 미국의 수출 비중 16%가 캐나다예요.
5배 가까이 차이 나죠. 캐나다도 올해 인플레이션율 1.7%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GDP는 1.3% 하락하고 자동차와 석유 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로 예상되고 있어요. 중국의 수출 비중 15%가 미국이고요. 2018년에는 19%였다가 4%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수출 비중은 7.5%예요. 미국은 의외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낮습니다. 서로 장기전으로 갈수록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경제가 빠르게 망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의 다음 화살은 유럽인데요. EU와의 관세 전쟁은 중국보다 부담이 될 거예요. EU의 수출 비중에서는 미국은 20.6%로 1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미국도 EU 수출 비중이 14% 정도로 만만치가 않아요. 미국도 EU한테 보복 관세 맞으면 아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EU랑 연합해서 미국에 대응하는 전략을 유도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트럼프라면은 관세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EU한테는 관세랑 방위비 압박 카드 두 개를 동시에 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나토에서 미국이 빠지겠다라고 독일과 이탈리아에 있는 미군 철수 발표를 하면은 EU는 멘붕에 빠질 겁니다. 유럽은 과거에 나폴레옹, 히틀러, 소련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나토 방위비 대부분을 미국이 혼자 내고 있었는데 미국이 빠지면은 EU는 이제 엄청난 국방비 부담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EU랑 미국은 서로 협상을 대등하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 나토를 건드려서 EU에 공포를 심어주고 나서 거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도자 중에서 눈치 1티어가 젤렌스키인데요. 구의 손길을 내밀면서도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에 미군이 없으면 안 된다는 조건을 달려고 합니다. 그럼 트럼프는 나토에서 미국이 협박을 할 수가 없죠. 트럼프라면 EU의 관세를 먼저 건들고 EU가 보복관세 카드를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토에서 미군 철수 카드를 쓴 다음에 젤렌스키랑 러시아 휴전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주식으로 치자면은 유럽발 공포가 한 번 온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각광받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결론을 내자면은 트럼프랑 관세 전쟁에서 캐나다가 이제 반발을 하고 즉시 보복을 나섰는데 이렇게 됐을 때 캐나다가 과연 버틸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멕시코도 조만간 보복 관세 발표를 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멕시코가 얼마나 처참히 타격을 받는지를 눈으로 보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은 보복 관세에 대한 생각을 못 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방위비 분담 카드를 내밀 거예요. 이렇게 심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공포를 심어줬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전략이 하나 있는데요. 각 나라별로 보편 관세율을 정해주는 겁니다. 한국은 5%, 일본은 7% 이런 식으로 각 나라별로 보편 관세를 때려버리면은 그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멘붕에 빠지겠죠. 5%를 견뎌낼 수 있는 품목이 있을 거고 못 견디는 품목이 있을 거거든요. 다 이것들이 앞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박살나게 됩니다. 근데 트럼프가 마음에 드는 나라는 낮춰주고 마음에 안 드는 나라는 높여버리면은 미국에 왔을 때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충성하는 국가들만 낮은 관세율을 받아서 살아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겠다. 이 카드를 미국이 모두 쥐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캐나다, 멕시코만 보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나라도 몇 퍼센트를 받을 것이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라는 건데 미국의 공장을 얼마나 지어주고 우리가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잘 설명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EU편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금요일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수상했었거든요. 이거를 먼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날 개장을 하니까 그거를 먼저 만든 다음에 EU편을 다음 편으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